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기존 홈페이지에 예약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이트 방문자인 입장에서 원하는 예약 서비스를 선택한 뒤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 정보로 이름과 이메일, 설정에 따라서 모바일 번호까지 입력 후 예약 버튼을 클릭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 확인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 이메일을 확인하면 이렇게 예약한 정보에 대한 알림 이메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약 기능을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도 추가하고 싶다면 이 가이드를 통해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을 기대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약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에 제작한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사이트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홈페이지 만들기 13단계 영상을 따라 제작한 사이트입니다. 아직 홈페이지가 없다면 해당 영상을 먼저 참고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이 영상을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약 완료 시 이메일 발송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홈페이지 만들기 13단계 영상에 10단계에서 소개한 SMTP를 통해 지메일과 연동하는 과정을 완료해야 이메일 발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플러그인에서 새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플러그인 검색창에 Simply Schedule Appointment를 검색하세요. 여기 Nsquare에서 만든 이 플러그인의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 버튼도 클릭하세요. 플러그인 설치가 완료되면 왼편에 나온 메뉴 중 예약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설정 도우미 창이 나오면 아래 괜찮아요 링크를 클릭하세요. 예약 플러그인 세팅 화면이 나왔고 기본 설정부터 진행하기 위해 상단에 설정을 클릭하세요.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 언어에 따라서 자동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설정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시간대부터 날짜 표시 형식, 시간 표시 형식, 한 주 시작 요일, 고객이 전화번호를 입력하길 원한다면 방문자의 나라에 따라 자동 감지할지 여부도 설정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고 고객이 예약 시 이메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 등 일반 설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고 수정한 사항이 있다면 여기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스타일을 클릭하세요. 색상은 강조색과 배경색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제로 강조색은 클릭 후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고 여기서는 예제 사이트 메인 색상과 동일하게 변경 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은 그대로 흰색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글꼴 같은 경우는 변경하기 위해 클릭 후 스크롤을 통해 맨 위로 올라가서 시스템 폰트 중 헬베티카 옵션을 클릭하겠습니다. 만약 나중에 CSS 코드를 통해 스타일을 편집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고급 스케줄 옵션을 클릭하세요. 약속 유형에 대한 고급 예약 옵션 활성화 부분은 최대 예약 가능한 시간을 설정해서 너무 먼 미래의 예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아래 약속 유형에 독립적인 가용성 부여 옵션을 활성화하면 여러 개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서비스 예약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시간대에는 하나의 예약만 가능하지만 이 옵션을 사용하면 각 서비스별로 독립적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비활성화를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설정으로 돌아가기를 클릭하세요. 알림 설정을 클릭하세요. 알림 설정 같은 경우는 방문자나 관리자가 예약 또는 취소 시 관리자와 예약한 고객에게 이메일 발송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예약 등록 시 관리자와 고객에게 보내는 이메일 옵션이고 아래에는 예약 취소 시 관리자와 고객에게 보내는 이메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여기 예약 완료 시 보내는 관리자 이메일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살펴보면 예약 완료 시 관리자 이메일로 발송되는 제목과 메시지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문구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고 여기 포함되는 템플릿 토큰은 아래 알림 템플릿 설부 정보를 참고해서 필요에 따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한 뒤 다시 설정 창으로 나가주세요. 마지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휴일 옵션을 클릭하세요. 사용을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특정 날짜에 예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 휴일로 설정해서 예약을 받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날짜를 클릭하면 휴일로 적용되어 해당 날짜는 예약이 불가능하게 설정됩니다.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겠고 휴일은 다시 모두 지우겠습니다. 이제 제공할 서비스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약 형식 탭을 클릭하세요. 새로운 예약 형식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우선 이곳에 서비스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이름은 새 프로젝트 상담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서비스 기본 소요 시간은 30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예약 레이아웃 옵션을 보면 주간과 월간 옵션으로 나와 있고 이 서비스는 월간을 선택하겠습니다. 안내사항에는 고객이 예약 시 보게 될 안내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입력한 메시지는 예약과 관련된 모든 안내사항은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변경사항이나 예약 취소 안내도 이메일로 제공되니 꼭 확인해주세요. 예약 관련 문의는 받은 이메일로 회신하여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예약 가능 여부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예약 가능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설정할 때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블록으로 볼 수도 있고 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록으로 설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번 약속 시작 시간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예약 시간 단위를 설정할 수 있고 10분, 15분, 20분, 30분 등 필요에 따라 설정 가능하고 여기서는 30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0분 간격으로 나눠진 옵션으로 확인 가능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블록을 통해 예약 가능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12시를 점심시간으로 비워두려면 기본 세팅과 같이 비워두면 되겠습니다. 아래 가능한 예약 시간 보기 화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약 가능한 특정 시간 및 끝나는 날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서비스를 3월 말까지만 제공하는 경우 끝 옵션을 클릭하고 3월 31일을 선택하고 원하는 끝 시간을 선택 후 OK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해당 날짜를 마지막으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스케줄 옵션을 클릭하세요. 먼저 예약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고 접속 지역 시간대로 변경된 옵션과 잠김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 접속 지역 시간대로 변경된 옵션을 선택하면 한국 기준 오전 9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면 태국에서 방문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예약 가능하다고 자동으로 변경되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김 옵션으로 설정하는 경우 고정할 나라 시간대를 설정하고 어떤 나라에서든 고정한 나라 시간대를 기준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국 기준으로만 예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잠김 옵션 선택 후 시간대를 아시아 서울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알림 필요 옵션 같은 경우는 최소 예약 가능 시간으로 고객이 예약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여유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통해 1시간으로 설정한다면 현재 시각이 오후 2시일 때 고객은 오후 3시 이후의 시간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제로 옵션을 1시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사전 옵션은 고객이 현재 시점에서 예약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값을 30일로 설정하고 현재 날짜가 3월 1일인 경우에 고객은 최대 3월 31일까지 예약만 가능하고 이후에도 항상 현재 날짜 기준으로 30일 이내 예약만 허용됩니다. 참고로 사전 옵션 값을 지정할 때는 앞서 예약 가능 여부에서 살펴본 가능한 예약 시간에서 설정하는 옵션이랑 충돌되지 않도록 둘 중 하나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스케줄 옵션을 클릭하고 사전 값을 30일로 설정하겠습니다. 아래 일일 최대 예약수 옵션이 있고 이 옵션은 하루에 받는 예약수 제한을 원한다면 활성화해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고객 정보를 클릭하세요. 여기서는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받을 때 원하는 정보를 표시 및 필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예약 입력 창에 나오도록 표시하는 것이고, 고객에게 꼭 받아야 될 정보라면 필수를 클릭해서 필수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화번호 옵션에 표시만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새 프로젝트 상담 서비스에 대한 예약 형식을 완성했고, 같은 방식으로 맞춤형 웹사이트 개발이라는 서비스도 빠르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약 형식 추가를 완료했다면 이제 웹사이트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전면 페이지로 나온 홈페이지에서 엘리멘토로 편집 링크를 통해 방문하세요. 사이트 하단으로 내려가서 예약 디자인을 추가하기 전에 레이아웃부터 추가하고 구성하겠습니다. 먼저 섹션을 추가하기 위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플렉스박스를 클릭하고 아래 방향 구조를 선택하세요. 먼저 위아래 여백을 추가하기 위해 섹션 레이아웃 옵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왼편에 나오는 고급 탭을 클릭하세요. 상단과 하단 패딩에 100픽셀씩 추가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컨테이너 엘리멘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세요. 추가한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를 하나 더 추가하세요. 제목과 설명 부분의 일관성을 위해 상단 섹션으로 올라가서 해당 부분 전체를 복제하세요. 복제한 부분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들고 내려와서 추가한 새 섹션 레이아웃으로 옮겨주세요. 가운데 정렬로 배치하기 위해 전체 컨테이너를 클릭한 뒤 레이아웃 탭에서 항목 정렬 옵션 중 중앙을 클릭해서 가운데 배치하세요. 제목과 설명 텍스트를 예제로 변경하겠습니다. 예약 디자인을 추가하기 위해 왼쪽 상단에 플러스를 클릭하세요. 요소 중 스크롤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면 일반 탭이 나오고 쇼코드를 찾아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비어있는 컨테이너에 추가하세요. 쇼코드 입력란에 보시는 것과 같이 SSA 부킹을 입력하세요. 만들었던 예약 형식을 자동으로 불러오고 저장하기 위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고 페이지 보기 옵션을 클릭하세요. 스크롤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서 추가한 예약 디자인을 확인하세요. 여기 성공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페이지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사람들이 이 예약 섹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나 버튼에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메인 배너로 올라가세요. 추가하려는 방식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섹션으로 이동되도록 하고 메뉴에 버튼을 추가해서 클릭 시 이동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이전에 편집하던 엘리멘터 편집 창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동되도록 하려면 해당 컨테이너 섹션에 ID 값을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하기 위해 섹션 컨테이너를 클릭하세요. 고급 탭을 클릭하고 아래 CSS ID 값 입력란이 나오고 이곳에 예제로 부킹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배너가 있는 상단으로 올라가세요. 버튼을 클릭하세요. 먼저 텍스트는 지금 상담 예약하기로 바꾸겠습니다. 링크 입력란에는 샵을 그대로 유지하고 부킹을 추가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 화살표 옵션을 클릭하고 페이지 보기를 클릭하세요. 편집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페이지 내에서 해당 섹션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뉴에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현재 주소창에 버튼을 클릭하고 변경된 주소를 복사하세요. 복사했다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편집창에서 메인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모양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헤더 빌더를 클릭하세요. 아래 헤더 빌더 편집창에서 주 메뉴 옆에 플러스를 클릭한 뒤 버튼 요소를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버튼을 편집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먼저 텍스트는 Let's Talk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링크 입력란에는 이전에 복사했던 링크를 붙여넣기해서 추가하세요. 디자인을 수정하려면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기본적인 텍스트 및 배경 색상을 설정할 수 있고 일반 색상과 마우스 호버 시 색상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텍스트 색상 모두 흰색으로 변경하고 배경 색상도 동일하게 변경하겠습니다. 완료했다면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하세요. 사이트를 확인하기 위해 메인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메뉴에 추가한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버튼을 추가했고 다른 페이지에 방문한 뒤 해당 버튼을 클릭해도 예약 섹션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추가한 예약 형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종류를 살펴보면 예약 서비스 이름과 소요 시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상담 서비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원하는 날짜 선택란이 나옵니다. 예약 가능한 최대 날짜를 30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현재 30일 이내에서 예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3월 10일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침과 낮 시간이 구분되어 선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0분 단위로 설정했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12시에는 예약이 불가능하게 설정하여 12시는 선택 옵션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아침 10시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이전에 작성한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름,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인 입장에서 예제로 작성 후 예약을 완료해 보겠습니다. 예약이 완료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 입장에서 예약을 하자마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여기서 바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리자 계정을 통해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메일을 통해 고객이 예약한 시간과 연락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예약 완료 후 이메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약 등록 확인 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직접 예약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가 제공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예약이 등록되었을 때 관리자 페이지 화면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방문하세요.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 예약 메뉴를 클릭하세요. 예약 탭을 통해 현재 예약된 리스트 및 예약한 서비스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예약을 클릭하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 예약 취소하기를 클릭하면 메모와 함께 예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예약 취소를 진행하면 고객에게 입력한 취소 메모와 함께 취소 메일이 전송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자신의 사이트에 예약 기능을 추가해서 세팅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객을 통해 예약 관련 정보에 커스텀 필드를 추가해서 원하는 정보를 받거나 예약 시간이 다가오기 전 고객에게 리마인더 메시지 혹은 예약 세션 후 팔로우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거나 이메일뿐만 아니라 SMS 모바일 메시지를 함께 보내는 등 프로 기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플랜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방문하세요. 방문한 페이지에서 상단의 프라이싱 메뉴를 클릭하세요. 플랜을 살펴보면 플러스, 프로페셔널,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매년 기준으로 구독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플랜을 선택한다면 플러스 또는 프로페셔널 플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플랜부터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랜에서는 구글 캘린더를 연동해서 고객이 예약 시 자동으로 구글 캘린더에 추가되어 관리 가능합니다. 커스텀 필드를 통해 예약 시 고객으로부터 원하는 정보 필드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고 예약한 고객에게 리마인더 메시지와 예약 3당 진행 후 팔로우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메일뿐만 아니라 SMS 메시지도 함께 보내고 예약 시 스트라이프 또는 페이팔을 통해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프로페셔널 플랜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플랜으로 진행하기 위해 바이 나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한 플랜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곳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와 영문으로 성과 이름을 작성하고 예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작성 후 아래로 내려가세요. 여기서 본인의 크레딧 카드에 나온 이름, 카드 번호, 만료 날짜, 그리고 CVC 번호까지 입력 후 Purchase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플랜 구독 진행이 완료됩니다. 그럼 진행 후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구독이 진행되고 나면 이렇게 구매 확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단계로 링크를 통해 플러그인을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은 뒤 아래 두 번째 단계에 나온 라이센스 키를 복사하세요. 완료했다면 자신의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다운받았던 프로 플러그인을 먼저 설치하기 위해 플러그인에서 새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플러그인 업로드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다운받았던 플러그인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업로드하세요.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업로드한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교체 버튼을 클릭하세요. 완료 후 예약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하세요. 라이센스 관리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복사했던 라이센스 키를 붙여놓고 유효성 검사 버튼을 클릭하세요. 완료 시 이렇게 어떤 플랜을 사용하는지 나오고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만약 프로 버전의 파일과 라이센스 키가 다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랜을 등록할 때 사용한 이메일로 방문하면 이렇게 로그인 정보와 관련된 이메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기 등록한 이메일이 곧 유저네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설정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하세요. 비밀번호 설정을 완료했다면 로그인하기 위해 공식 사이트로 다시 방문하세요. 상단의 메뉴 중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세요. 로그인 창에 본인이 확인했던 유저네임과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면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과 라이센스 키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다면 이제 플러스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다시 이동하세요. 먼저 플러스 기능 중 고객 입력 정보에 커스텀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에서 예약 형식을 클릭하세요. 이전에 추가했던 새 프로젝트 상담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용자 고객 정보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플러스 버전에서는 필드 추가하기 버튼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제로 고객에게 프로젝트 유형을 묻기 위해 레이블은 프로젝트 유형이라고 입력하고 이 옵션은 필수로 체크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을 보면 다양한 입력 방식이 제공되고 여러 프로젝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값은 각각 한 줄에 입력하라고 나와 있고 예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안내사항에는 원하는 프로젝트 유형이 무엇인가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업데이트하기를 클릭하세요.
이번에는 예산 범위를 묻기 위해 다시 필드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레이블에는 예산 범위라고 입력하고 필수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은 한 가지 옵션만 선택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라디오 버튼으로 선택하고 값은 예제로 입력하겠습니다. 안내사항에는 예상 범위를 선택해주세요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업데이트하기를 통해 추가하겠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현재 화면에서 뒤로 나간 뒤 사이트에 방문해서 예약 섹션을 확인하세요. 새 프로젝트 상담 예약을 선택하고 날짜와 시간은 자유롭게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가했던 새 옵션인 프로젝트 유형과 예산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설정했던 대로 프로젝트 유형은 여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 옵션이고 예산 범위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 옵션입니다. 이렇게 상담 요청을 받을 때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물어볼수록 불필요한 질문 없이 바로 핵심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플러스 기능 중 하나인 같은 시간대에 동시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개의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2명이라면 동일한 시간대에 최대 2개의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를 대상으로 워크숍 혹은 클래스를 제공한다면 같은 시간대에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예약을 클릭하세요. 예약 형식을 클릭하고 새 프로젝트 상담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래 보면 용량이 나오고 용량을 클릭하세요. 이 옵션은 플러스 플랜을 통해 활성화되었고 먼저 고객이 개인인지 그룹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옵션은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개별적으로 예약할 때 설정하는 옵션이고 그룹 옵션은 워크숍 서비스와 같이 여러 명이 하나의 그룹으로 참여할 때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여기서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가 2명인 경우로 가정해서 개인을 선택하고 최대 예약 가능수를 2로 설정하겠습니다. 아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를 테스트하려면 이전에 예제로 진행한 예약을 보면 3월 10일 아침 10시에 예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고객이 예약할 때도 3월 10일 아침 10시가 예약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뒤로 나간 뒤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예약 섹션으로 가서 새 프로젝트 상담 예약을 클릭하세요. 3월 10일을 선택했고 예약 가능한 시간을 확인하면 여전히 10시에 예약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시간에 여러 예약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약한 고객에게 예약을 미리 알리기 위한 리마인더 이메일과 예약한 세션을 마친 후 이후에 팔로우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예약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하세요. 알림 설정을 클릭하세요. 새 알림 추가 링크를 클릭하세요. 먼저 리마인더 알림부터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리마인더 알림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편지 아이콘을 클릭 후 커스터머 이메일을 선택하세요. 아래 알림을 보낼 시계에는 먼저 트리거에서 예약 시간을 선택하세요. 예약 시간 기준으로 리마인더 알림을 하루 전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소요 시간을 1로 입력하고 단위는 1로 설정하세요. 언제 옵션은 이전으로 선택하세요. 아래 예약 형식 옵션에서는 현재 전체로 선택되어 있는데 만약 예약 서비스별로 다르게 지정하려면 선택 해제 후 원하는 예약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전체로 선택하겠습니다. 아래 메일로 보낼 제목과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로 내려가면 제공하는 토큰을 활용해서
템플릿 형식으로 고객 이름을 넣는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 이름을 추가하기 위해 찾아보면 커스터머 네임 토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토큰을 활용해서 이메일 제목을 고객 이름을 넣어서 예약된 상담이 있다고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중괄호 안에 토큰을 입력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에 선택한 예약 서비스명을 추가하기 위해 아래 토큰에서 확인 후 예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이 잘 입력이 되었다면 아래 미리 보기를 통해 문제없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저장하기 위해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알림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설정한 대로 새 고객이 예약을 하면 리마인더 알림이 예약 시간 하루 전에 자동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게 됩니다. 팔로우업 이메일도 발송하고 싶다면 새 알림 추가를 클릭하세요. 기본적으로 리마인더 알림 설정과 동일한 방식이고 여기 이 알림을 보낼 시기만 다르게 설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 후 4시간 뒤에 보내고 싶다면 먼저 트리거를 예약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세요. 소요 시간을 4로 설정하고 단위는 시간으로 선택하세요. 언제 옵션을 이후로 확인하고 그대로 설정하면 이 알림은 예약 시간 4시간 후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여기까지 플러스 플랜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살펴봤고 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예약 기능을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